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FOMC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시장은 그 전에 많이 빠져서인지 조금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기회가 벌써 사라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0.2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13%, 나스닥 지수까지 0.07%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소폭의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이 출발할 때는 3대 지수가 모두 또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었는데요. 고용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는 아직 견조함이 나타난 겁니다. 다만 장이 진행될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견조한 소매 판매가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출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만큼 FOMC가 끝난 직후에 발표되는 점도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솔라나를 향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부터 XRP의 현재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솔라나를 향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부나 주요 펀드들이 솔라나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이제는 솔라나 보유량 38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의 수요는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 솔라나의 가격 차트에서는 약세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줄기차게 상승하던 가격이 다소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죠. 3일 전에 캔들을 놓고 보면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음봉 형태, 슈팅 스타 캔들이 형성된 게 확인이 됩니다. 보통 이 캔들이 나타나면요, 앞으로는 조금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하락 반전을 의미하는 캔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거래일까지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약세 전망이 더욱더 강화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다음 날에도 음봉이 연출되는 거 확인이 됐었죠. 하지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솔라나는 무조건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또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하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강한 트리거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꾀해낼 수 있을지 솔라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RP와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볼 텐데요. XRP 3달러 밑으로 조금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이 3달러를 지키려는 굳건한 매수세가 있구나라는 게 포착이 되고 있죠. 3달러 위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XRP의 보유자, FOMC 다음에 나타날 변동성을 어느 정도 대비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의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한 건데요.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 36억 2천만 개까지 치솟았는데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에 대비를 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졌습니다. 거래소로 XRP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FOMC 결과가 조금이라도 성해차지 않는다면 매도 물량으로 나올 확률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OMC 직후에 즉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혹시나 매도 물량으로 출회되는지까지 XRP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 그리고 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조금 주춤주춤하나 싶었더니 갑자기 1% 넘게 오르고 있죠. 11만 5천 달러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11만 6천 달러 위로 훌쩍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소폭의 상승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4,51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오름세 보이면서 3달러 회복한 모습 우리가 체크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에이다는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FOMC가 다가오더니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부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새벽에는 또 결과 발표라는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죠. 실시간 전략들 이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센터장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일단 제가 리스크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현재 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많이 좀 깨우쳤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부터 11월 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성이 결국에는 수익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일도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명확한 전략들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지금 시장을 놓고 본다면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손실을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세세하게 전략들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 어떤 내용 다뤘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는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 짚어봤었죠. 네네. 일단 CPI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네. 어이구, 근원 CPI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근원 CPI가 4.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기준에서 4.8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좀 위험하다. 좀 이걸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비트코인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 107K가 지켜야 되고 그다음 111K 그다음에 116K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3일 동안 115K와 116K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117K를 돌파해 버리면 또 113K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좀 체크 잘 하시는 분들은 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매 방송 때마다 주요한 코인들의 가격 라인까지 잘 설정을 해주십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꿈에도 나올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7K, 111K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요. 확실하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그 다음에 얹어서 말씀해 주셨던 116K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여기를 향해서 또 잘 지켜주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117K 때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로 또 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네, 다음도 맞습니다. 대비를 해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 꿈이란다. 머릿속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가 인정된 암호화폐 자산이고요. 이 비트코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플이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라나든 이런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중심축을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뭐 달러로 표현돼 버리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금리 인하 직후 이후에 이제 매크로 호재로 해석이 돼서 우리가 비트코인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 거의 뭐 99%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1억 5,800만 원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억 6,400만 원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 1억 6,400이 거의 120K 부근입니다. 그래서 120K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지금 뭐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지금은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 임펄스 파동이 좀 오파에 속한다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못 해버리면 좀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실망 매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거는 업비트에서 1억 6,400과 그리고 이제 달러로 치면은 120K 돌파율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기로 우리가 갔을 때는 사실 단순히 이제 이 15bp, 15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경제가 나아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불안정해요. 그쵸. 일단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현재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변동성 확대, 쉽게 말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1억 6,400에서 이제 부근 돌파 이후 지켜주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지켜주면서, 지금은 도미넌스 이제 비트코인 지배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트 순환매가 돌 수 있어서 이때 우리가 최대한적으로 좋은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같이 조금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바라던 금리 인하라는 게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요한 가격 라인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4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강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까지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1억 6,400만 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얼마나 더 많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횟수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또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지나간 다음에 시장이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조금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표 발표는 꾸준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섭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 나중에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하가 금리가 이제 뭐 달러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싸졌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지금 우리가 거시적 경제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되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달러 인덱스를 또 들고 왔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됐는데 유지가 된다면 강세로, 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리스크오프라고 해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역시도 이런 매수세가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그림은 달러 인덱스가 과연 조정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억 6,400, 120K에서 큰 하락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보합이죠. 그냥 우리가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지켜진다라면 아무래도 또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매수세라든지 좀 제한될 것이고 또 행보를 그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 것이다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95%로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아무래도 좀 불장이 오지 않을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뭐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또 불장이 와도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정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제가 또 리스크 좀 씹어주고 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달러 인덱스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이 조금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 인덱스 금리 인하에 명확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은 불장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짚어주셨지만 만약에 반대로 가는 경우까지도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거 아셔야겠죠. 강보합만 되더라도 우리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실시간 흐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방망이를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시나리오를 나눠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 봤을 때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가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레벨 그것도 제가 아주 트레이딩 지표를 통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두 번째 미국채 금리는 좀 너무 전문성이 뛰기 때문에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세 번째 이제 ETF 현물 유입 데이터라든지 주식 시장 베타 이게 어떤 거냐면 위험 지표를 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S&P라든지 나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로 올라가는지 참고로 이제 경제 지표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 만약 좀 이렇게 좀 혼조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좀 가벼운 친구들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묵직한 친구들보다 뭔가 이제 투기성이 강한 그런 지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위험 자산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알트 대비 상대 강도 확인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지배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현물 종목을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한번 비트코인 이제 지배력과 달러 인덱스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내가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특히나 금리와 같은 경우에 미국채 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 힘들다. 여기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더 세세하게 이 안에서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얘기들을 다뤄봤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 살펴봤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머리가 복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전 숏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뭐 거의 90도 각도로 상승하는 그런 주가들 있잖아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종목들은 이슈가 끝나면 다 되돌림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트에서 손실 많이 보시는데 웬만하면 리버전 숏이 나왔을 때는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스윙 중기 뭐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강세 국면에 돌아섰을 때는 현금화하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조정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따가는요. 일단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우리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전략 요약표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지금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실시간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 안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서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일단 120K입니다. 저는 항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정말 이 120K 선, 자, 여기 돌파를 하냐 안 하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돌파를 하고 뭐 강하게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행보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트 시장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도미넌스, 이더리움 이건 이제 중요한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잘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 보시면 95, 딱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부분만 떨어지면은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장이 네, 온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야, 우리 재미없으니까 우리 위험자산군 주식이라든지 우리 그쪽으로 돈을 좀 사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95 라인을 이하 떨어져 버리면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액티브 현물 쪽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달러 인덱스를 기준을 삼아서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나눌지도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세는요 100입니다. 100을 평균 기준 두기 때문에 99에서 100까지 만약에 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현금화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고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지배력을 보시면서 아, 지금은 내가 이제 이런 현물 쪽으로 강하게 살 때다. 아니면 내가 조금은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 이제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 떨어질 것 같으니 좀 매집을 하자. 이런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시간 흐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일단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0K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는 1억 6,400만 원이다 말씀해 주셨죠.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지만이 그 다음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꼭 체크해보자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95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얹어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정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될까 지금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딱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달러 인덱스를 주제에 들고 왔기 때문에 자, 보수형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9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 현금 보유와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알트 쪽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120K 선 1억 6,400을 돌파 못했을 때는 실망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금리 인하로 인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말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나와버리면 충분히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언제든지 매수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좀 기준적으로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만약에 중립력은 지금 현재처럼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드리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 이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때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50% 이상에 대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이라는 거는요, 시장이 줄 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언제든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먹고 빠집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길게 잡지 마시고요. 짧게 잡아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시나리오의 핵심은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시장 상승이 동반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